수요성경대학 이 강좌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벌써 8주차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8강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소년기라고 하면요,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하기 쉽지요. 네, 맞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청소년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청소년기를 언제부터 청소년기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 뭐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청소년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뭐 5, 6학년 정도의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학생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거나 대학생이 되는 그 성인기를 준비하는 그 시기까지를 다 아울러서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어떻게 보면 대학생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성과 그 연령대 아이들이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들,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 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우리 성도님들은 중고등학생 때 자신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영아기나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웬만하면 중고등학생 시기는 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데요.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인 것 같으세요? 대학생들에게 청소년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교과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인 저자가 작성한 이게 청소년기라는 제목의 교과서인데요. 교재이지요. 그곳에 있는 표지의 그림이 좀 인상적이라서 성도님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올려봤습니다. 보면은 청소년기라는 제목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사진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 모습이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으신가요?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유를 갈망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귀에 또 이어폰을 꽂고 있고 굉장히 뭔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서울은영교회 그 홈페이지에서 W 청소년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우리 서울은영교회 그 청소년들은 이렇게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청소년기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인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학자들이 그러하겠네요. 청소년기를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변화가 많은 시기를 우리가 두 군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아기였고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입니다. 아이들이 뭐 키가 몇 센치씩 크게 되게 크고 또 몸무게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매라던가 또 남자아이들은 막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 한다거나 자신의 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기에 충분히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운동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시기는 과도기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과도기일까요?
그렇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중간 단계, 과도기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도 어른도 아닌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정체성에 있어서 부모님이 나를 아이로도 생각 안 하고 어른으로도 생각 안 하고 이럴 때는 아이처럼 대하더니 이럴 때는 어른처럼 요구하고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년기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정도 쭉 이어진다고 보았다면 청소년기는 고작 하면은 뭐 6년, 짧으면 6년, 뭐 길면 10년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변화가 많다.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참 많이 급속도로 변화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감정도 수시로 바뀌고 아이들이 좀 반항도 하고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참 질풍노도의 시기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청소년기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지 않고 조금 이렇게 큰 뭐 전쟁이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했던 일들을 또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면서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어떤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 청소년기가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옵션들,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하죠.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또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고 이러한 어떤 좀 도시적이고 이런 곳에서 사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청소년들보다 훨씬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라고 하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부모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가급적 부모 역할도 부모를 바라봤을 때 좋은 부모, 이상적인 부모여야만 한다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특성을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뭐 정치적인 것, 또 사회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바람직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기의 그런 신앙생활, 믿음과는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렸을 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말로 순수했고 정말 그러한 마음이 청소년기에 더 간절했었는지 지금 더 간절했었는지 물론 이제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기 시기는 보다 이상적이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 신념들 이런 것들을 잘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회 또는 신앙교육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기는 선택의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하루하루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학원을 갈까? 학원을 오늘 째고 다른 거를 할까? 이것도 선택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에 이르면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진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또 전공, 또 여러 다양한 그런 또래 관계에서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인가, 또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선택의 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우리 청소년기는 이전의 아동기까지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 인간관계가 가족 내의 부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이르면 조금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조금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아이들은요, 가족 내, 뭐 부모라든가 형제보다도 굉장히 더 큰 확장된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굉장히 단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와의 관계가 참 이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 우리 성도님들 인생 그래프 아시지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뭐 여기가 0세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20세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세고요. 여기가 5세, 그다음에 여기가 15세라고 했을 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행복한 시점, 예를 들어서 5살이 행복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고 뭐 중학생 때는 조금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줄을 쪄서 이렇게 인생 곡성을 만들어보는 이런 거를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저마다 막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나름대로 20살이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떤 높은 지점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점은 언제였는가 이야기해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점은 언제였는가를 이야기해보게 했더니 정말 거의 90%, 95%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좀 안 좋은 친구를 사귀었거나 친구들로부터 뭐 조금 소외감을 느꼈거나 조금 친구들과 불화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쁜 가장 최저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또래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도 하고 또 가장 낮추기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청소년기는요, 굉장히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를 연습을 또 잘하고 또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잘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인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성과의 그런 교제가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이성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또 유능하게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또 가게 되는데 직장에서 아주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내 품을 떠나 아이들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또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죠. 아마 이 그림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어떤 학자가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볼 때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이고 요런 조금 요게 잘못됐네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지금까지 요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청소년기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인생을 8단계로 인생을 어떤 학계에서 최초로 전 생애의 발달을 설명한 사람이 에릭슨인데 이 에릭슨이라는 이 학자가 이 이론가가 인생을 8단계로 나누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단계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정체성 대 혼돈 이 시기입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는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평생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나뿐 아니라 누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정체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에릭슨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이분은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제일 선행되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말에도 어떤 일정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대인관계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자신을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후속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뚝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정말 그런 어떠한 나에게 부여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에릭슨이 정체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는요, 이 정체성이 청소년기에 가장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잘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정체성은요. 에릭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유지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야 되는 시기죠. 정체성? 이게 뭐 중요할까? 대학 가야지. 나중에 이 사회에 유능한 구성원이 되려면 지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먼저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우리 아이들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소년기 자녀의 어떤 정체성에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이제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부모의 어떤 태도라든가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부모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낸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이제 확고하게 갖게 되고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난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지만 청소년기를 잘 보내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체성에 혼돈이 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중한 공부와 또 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정말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무엇을 고민하면 좋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사실 제가 정리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릭슨은요, 청소년기에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전망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지? 뭐 죽을 때까지의 시간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지? 라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의 과업에 허덕이면서 그냥 아유 대학만 일단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학만 가면은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던가요? 대학 입시만 성공하면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대학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이 얼만큼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청소년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과거, 청소년기 자녀의 과거들이라고 하면 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가 되겠죠? 그 과거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미래도 나는 정말로 의미 있고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미래를 가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것.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다양한 역할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이고요. 집에서는 아들이고 딸이지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정말 사랑받는 손자이고 손주인데 또 교회에 오면 또 또래들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친구이고 또 누군가의 리더이고 또 누군가를 잘 따르는 어떤 구성원이고 이렇게 조금 다양한 역할들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한번 실험해 보다 보면 나중에 청소년기가 지나서 성인기나 중년기에 됐을 때 자신이 맡아야 할 어떤 역할을 맡을 때 자기가 더 유능한지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 정말 다양한 역할 해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까지 했었던 그 나무들 예배에 청소년들이 와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우미 역할을 했는데 그 세움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교사 역할이고 또 초등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을 진짜 자기 동생처럼 챙기고 정말 옆에서 정말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집에서는 안 그럴 텐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동생들을 잘 도와주는구나.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역할들을 평소에는 잘 못 해볼 텐데 교회에 와서 해볼 수 있구나. 참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어디서 리더십을 발휘해 보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들의 모임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한데요. 교회에 와서 어떤 그룹에서 역할도 해보고 또 리더도 해보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릭슨은요, 또 도제 수업이라고 해갖고 좀 약간 옛날 용어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직업적으로도 조금 훈련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는 뭐 경기 꿈의 대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내가 뭐 아나운서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대학에서 뭐 신문방송학과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어떤 그 전공, 그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직업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회도 많이 아이들이 가지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빠르면 청소년기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 더 자유롭게 이제 이성 교제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남성으로서의 역할, 여성으로의 역할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 안에서 그룹 안에서 어떤 지도력, 리더로서의 역할도 해보고 어떤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잘 따르는 어떤 수행력 이런 것들도 연습해보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그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 없는 이론가들도요.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신앙, 믿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기를 잘 보호해주는 이렇게 보호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정말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을까요? 절대적이고 정말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한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연습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거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정말로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나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가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그때 야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막 10시에까지 공부하고 집에 올 때 그냥 집에 안 오고 고3이었는데 어떤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꼭 기도를 하고 그러고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 진짜 순수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셨겠다라고 할 만큼 아주 성숙한 기도를 제가 했더라고요. 지금도 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준비했고 또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들이 굉장히 참 순수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어떤 또 다른 학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그래서 정체성 확립에 아주 스스로 이제 정체성을 잘 확립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고민하면서 지금 답을 찾고 있어야 하지만 답을 아직은 못 찾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 안 나가려고 한다. 이런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은 못 찾은 것이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는데 답은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 안 해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답을 찾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몰라. 근데 난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될 거야. 왜냐하면 부모님이 치과 의사 되라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체성이 사실은 유실된 요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거 같아요. 이 시기에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답도 안 찾는 것처럼 보이는 요렇게 되면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녀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잠깐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아무런 고민도 안 하는 것 같고 답도 안 찾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 자녀랑 상담을 해보면요. 아니요. 다 생각이 있고 고민도 있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아우 답답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답을 찾아줘야겠다. 너 여기로 진학해. 너 이거 전공해. 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래야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결정한 아이들은 정말 뭐 탄탄대로 아주 순조롭게 인생이 풀려나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꼭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충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서울은영교회 W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맨 앞부분에서 이제 청소년기라는 어떤 그 교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 보면은 청소년들이 참 위기다. 그 시기에 내면적인 문제, 뭐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내면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고 또 뭐 비행, 폭력, 왕따, 뭐 공격성 이와 같은 어떤 좀 외현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다소 조금 암울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사진들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기를 축복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때 정말로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생이 된다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기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아주 밀접한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거리를 두는 그 간격만큼 기도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새벽 기도로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꼭 정말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아이들 마음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데 정말 강건하게 잘 가질 수 있도록 꼭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기자님의 부모 역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자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